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만 교실에 울려 퍼졌다. 청소부 아주머니 김민자의 주름진 손이 숫자와 기호를 그려내는 모습을 보며 자일러스의 눈이 점점 커졌다. 조금 전까지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나이든 여성이 이제는 모든 학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김민자 씨,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슈나이더 선생님의 비꼬는 질문이 그녀를 교실 앞으로 불러냈다. 아무도 풀지 못한 미적분 문제 앞에 선 그녀. 독일어는 힘들어대넋, 수학의 언어는 달랐다. 분필을 손에 쥔 순간 40년 교사 인생이 되살아났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정식을 풀어나갔다. 처음에는 비웃던 학생들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교실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답을 쓰고 돌아선 민자의 눈에는 오랜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빛났다. 이게 답입니다. 그녀가 말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가 박수를 시작했다. 하나둘 박수가 퍼지며 교실이 소리로 가득 찼다. 슈나이더 선생님조차 그 답의 정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단순한 청소부였던 71세 한국인 여성은 다시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산전망 고등학교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저는 김민자입니다. 올해 71세, 부산에서 중학교 수학교사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교단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자는 분필 가루를 털어내며 미소 지었다. 교실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먼 독일의 땅에 서 있었다. 딸 수진이 남편을 따라 독일로 이주하고 손녀 레나가 태어났을 때 수진이 말했다. 엄마,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녀의 얼굴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민자는 독일의 작은 마을 산전망에 오게 되었다. 독일 생활은 상상 이조원이 힘들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슈퍼마켓에 가도 점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서는 손녀 레나와 놀며 마음이 치유되었지만 딸 부부가 일하러 나가면 조용한 집에서 시간만 흘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다. 70이 넘은 뇌는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했다. 그러던 중 동네 슈퍼에서 만난 한국계 독일인 박 씨가 학교에서 청소부를 모집한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민자는 산전망 고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다. 첫날 밀러 교장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자 씨,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로 인사까지 해주셔서 기뻤다. 민자의 일은 복도와 교실 청소, 화장실 정리 등이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청소를 했기에 놀라웠지만 독일은 달랐다. 첫 주 동안은 온몸이 쑤셨다. 40년 교단에 섰던 그녀라 해도 70세가 넘은 몸에는 힘든 노동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충실했다. 학교라는 장소로 돌아온 안도감 때문일까? 복도를 걷는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 종소리, 교실에서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모두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방과 후 수학교실을 청소하다가 칠판에 적힌 문제가 눈에 들어왔다. 미적분 문제였다.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바라보며 풀 방법을 생각했다. 역시 수학은 내 일부야. 그 순간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손녀 레나가 달려왔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한국어로 말해주는 그 목소리가 가장 큰 기쁨이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 레나의 미소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밤에 딸 수진이 물었다. 학교 어때요? 즐거워. 민자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교사로 서던 교실은 아니지만 청소부로 일하는 교실에서도 학교라는 공간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되살렸다. 내일도 새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산전망 고등학교에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학교 구석구석을 익히고 청소 순서에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밀러 교장처럼 친절한 건 아니었다. 특히 슈나이더 수학 선생님은 민자를 볼 때마다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첫 만남은 그의 교실을 청소할 때였다. 방과 후였지만 슈나이더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자가 인사했지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말했다. 문 닫고 나가세요. 당황했지만 나이든 외국인을 경계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민자가 밝게 인사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독일어 실력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가 의도적으로 무스코링 대한다는 걸 깨달았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의 수업 중 말이었다. 창문을 닫던 민자가 교실 안을 볼 수 있었다. 슈나이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민자를 가리키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렸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40년간 교단에 서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녀가 이제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그날 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부산에서는 존경받던 선생님이었는데 여기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다. 손녀 레나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민자. 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일주일 뒤 학교 식당에서 밥을 얹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민자 씨, 안녕하세요. 지원이라는 학생이었다. 슈나이더 선생님 수업에서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놀랐다. 어떻게 아는 걸까? 물어보니 지원은 독일로 유학 온 한국 학생으로 민자가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망설였지만 지원의 진지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지원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독일어와 한국어를 섞어 설명했다. 지원은 밝은 눈으로 말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돼요. 어느 날 그들의 작은 수업을 슈나이더 선생님이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이 설명하려 했지만 슈나이더 선생님은 듣지 않았다. 당신 임무는 청소입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 걱정하며 물었지만 괜찮아. 그냥 고향이 그리워졌을 뿐이야. 라고 둘러댔다. 사실 그녀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나이 들어 이런 모욕을 받느니 한국에 남아 있었어야 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지원이 편지 한 장을 건넸다. 민자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여기 온 이유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그녀만의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슈나이더 선생님의 냉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했다. 대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그녀에게 큰 위로였다. 학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그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처럼 슈나이더 선생님 교실 창문을 닫고 있었다. 미적분 수업이 한창이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다.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듯했다. 슈나이더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적분 문제를 적었다. 이 문제는 지난주 시험에서 대부분 틀렸습니다. 누가 나와서 풀어볼까요? 교실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슈나이더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정말 아무도 없나요? 이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민자의 손이 창문을 닫던 걸 멈췄다. 그 문제가 눈에 들어왔다. 치환적 분법을 쓰면 간단한데 그녀는 생각했다.
그때 슈나이더 선생님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아, 김민자 씨가 계시네요.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문제 풀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교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학생은 민자를 가리키며 킥킥거렸다. 외국인 청소부가 이런 고급 문제를 풀 리 없다는 눈빛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모른 척하고 도망칠까? 아니면 이 기회를 잡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였다. 40년 교단에서 쌓은 교사로서의 자부심이었다.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교실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학생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슈나이더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가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겠지. 정말 풀어볼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내밀자 슈나이더 선생님은 어색하게 분필을 건넸다. 분필을 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그리웠던 감각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칠판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녀의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수학의 언어는 달랐다. 숫자와 기호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였다. 칠판에 첫 글자를 쓴 순간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문제를 잠시 보며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먼저 치환을 사용합니다. 서툰 독일어로 중얼거리며 글자를 썼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변합니다. 한 걸음, 한 줄씩 문제를 풀어갔다. 지난 40년 동안 수천 번 가르쳤던 내용이었다. 교실은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조롱의 웃음이 들렸지만 점차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그녀의 풀이를 따라갔다. 슈나이더 선생님조차 의자에 앉아 칠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지막 답을 쓰고 분필을 내려놓았다. 돌아보니 30여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조롱이 아니라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게 답입니다. 부끄러운 듯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누군가가 박수를 시작했다. 이어 몇몇 학생이 박수쳤다. 지원은 밝게 웃으며 역시 선생님, 이라 한국어로 외쳤다. 슈나이더 선생님은 당황한 듯했지만 전문가로서 답을 확인했다. 정답입니다. 짧게 인정했지만 그의 눈은 복잡했다. 놀라움, 당혹,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교실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한마디 조롱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걸레를 든 청소부에서 분필을 든 선생님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산전망 고등학교의 복도에서 김민자는 여전히 걸레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미적분 문제를 풀며 교실을 놀라게 한 이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녀를 보며 미소 짓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자는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슈나이더 선생님은 여전히 그녀를 냉대했다. 그의 눈에는 민자가 단순한 청소부 이상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민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걸레가, 마음에는 분필이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지원 학생이 다시 찾아왔다. 민자 선생님,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원의 눈빛은 간절했다. 민자는 잠시 망설였다. 독일어로 수업을 설명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고 슈나이더 선생님이 또 비난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지원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다. 좋아, 어디서 할까? 민자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지원은 학교 도서관에 구석진 방을 제안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방해받을 일이 적었다. 그렇게 민자는 방과 후 도서관에서 몇몇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원과 두세 명의 학생뿐이었다. 그들은 미적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자는 한국어와 서툰 독일어를 섞어가며 설명했다. 수학은 언어야. 하나씩 배우면 이야기가 되지.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설명을 따라갔다. 특히 지원은 민자의 말을 독일어로 통역하며 도왔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이해가 돼요. 한 학생이 말했다. 민자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교사로서의 기쁨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수업은 오래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슈나이더 선생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김민자 씨, 또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학생들이 놀라 고개를 숙였다. 지원이 일어나 설명하려 했다. 선생님, 저희가 부탁했어요. 민자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세요. 하지만 슈나이더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당신은 청소부입니다. 교사 자격도 없는데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잘못된 지식을 심어줄 뿐이에요. 그의 말이 민자의 가슴을 찔렀다. 40년 교사 생활을 했던 그녀에게 그런 말은 모욕이었다. 민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다. 도서관을 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앤 책을 집어들고 그녀는 다시 교실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무시하세요. 수진이 위로했지만 민자는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레나가 그녀의 무릎에 앉아 물었다. 할머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민이 깊어졌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버틸까? 다음 날 지원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민자 선생님, 이거 읽어보세요. 종이에는 학생들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자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 글을 읽으며 민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레나를 돌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 그녀는 깨달았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날부터 민자는 슈나이더의 냉대에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다. 대신 청소 일을 성실히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지원과 다른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학생이 수업에 찾아왔다. 안나 슈미트였다. 안나는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였다. 그녀는 늘 교실 맨 뒤에 앉아 무표정으로 민자를 바라보았다. 민자는 안나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점심시간 수업에서 안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맥두 민자가 안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나, 오늘 수업 어땠어? 안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별로. 청소부한테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 말에 민자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안나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분노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었다. 그럴 수도 있지. 민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지원을 통해 안나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안나는 학업 성적이 뛰어났지만 최근 수학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한국인과 독일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안나는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지원이 설명했다.
부모님의 기대도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특히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졌어요. 민자는 안나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녀 역시 외국인으로서 소속감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었다. 안나는 수업에 계속 참석했지만 여전히 벽을 쌓고 있었다. 질문에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하지만 민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업 중 안나의 책상 옆에서 잠시 멈춰 설명하거나 격려의 말을 건넸다. 어느 날 안나의 노트를 힐끗 보니 한국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놀란 민자는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한국어 할 줄 아는구나. 안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조금요. 엄마가 가끔 가르쳐줬어요. 그 순간은 작은 돌파구였다. 다음 수업부터 민자는 가끔 한국어를 섞어 설명했다. 다른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안나의 눈이 살짝 빛났다. 그녀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의 언어였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중간 시험 후에 찾아왔다. 안나는 수학 시험에서 D를 받았다. 다른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 기뻐할 때 안나는 조용히 교실을 나갔다. 민자는 직감적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학교 뒤편 벤치에서 안나를 찾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저는 정말 바보예요. 안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는 한국 사람들은 숫자를 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낙제생이에요. 민자의 가슴이 아팠다. 안나가 느끼는 압박이 덜 큰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안나. 민자는 조용히 말했다. 한국 사람이라고 다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야.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안나는 고개를 들어 민자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선생님도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모든 시작은 어렵지만 한 발짝씩 나아가면 어느새 목표에 닿아 있어. 그날부터 민자는 안나에게 개별 지도를 시작했다. 방과 후 시간을 내어 안나와 함께 공부했다. 처음에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다. 안나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하나씩 찾아 설명했다. 수학은 언어야. 민자는 안나에게 말했다.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엔 낯설지.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 안나의 눈에서 서서히 두려움이 사라졌다. 질문이 늘었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틀려도 괜찮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민자는 자주 말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안나가 처음 미소 지은 때였다.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서 해냈어요. 라며 밝게 웃었다. 그 순간 안나의 얼굴에서 모든 벽이 무너진 듯 보였다. 점차 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두 문화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 부모님의 높은 기대, 학교에서의 소외감. 민자는 주로 듣는 역할이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며 느낀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했다. 어느 날 늦은 시간,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안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좌절감에 울고 있었다. 민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문제야? 안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 문제를 못 풀겠어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민자는 안나의 노트를 보았다. 같은 문제를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풀려 한 흔적이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민자는 제안했다. 수학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돌아가도 괜찮아. 인생도 그래. 민자는 안나에게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며 천천히 문제를 풀었다. 안나는 눈에 눈물을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 엄마처럼, 독일인 아빠처럼 두 문화에서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둘 다 아니에요. 민자는 안나의 손을 잡았다. 안나, 너는 둘 다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그날부터 안나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다른 학생들을 돕기까지 했다. 그녀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민자는 그 변화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안나가 민자의 책상에 작은 한지 공예품을 놓고 갔다. 안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민자 선생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저는 두 세계에 속해 있네요. 그 글을 읽으며 민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안나와의 경험은 민자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가장 높은 벽을 쌓은 학생일수록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 지식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 안나가 알려준 교훈은 민자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으며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에 의해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산전망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민자가 복도를 걸을 때 학생들이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떤 학생들은 민자 선생님 이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미적분 문제를 풀며 교실을 놀라게 한 그날 이후 민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다. 모든 일은 소중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슈나이더 선생님의 냉대는 여전했지만 민자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학생들의 밝은 얼굴로 채워졌다. 특히 안나 슈미트의 변화는 민자에게 큰 기쁨이었다. 안나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민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보았다. 하지만 민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뒤바꿀 줄 몰랐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민자를 찾아왔다. 민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원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이거 보세요. 민자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무슨 영상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건 민자가 슈나이더 선생님의 교실에서 미적분 문제를 푸는 장면이었다. 누군가가 그 순간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영상 제목은 청소부 아주머니, 알고 보니 수학 천재였다. 민자는 어리둥절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원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제 친구 막스가 그날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퍼졌어요. 조회수가 벌써 100만을 넘었어요. 민자는 믿을 수 없었다. 100만 명이 자신을 봤다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니? 민자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학교 규정을 어긴 건 아닌지, 슈나이더 선생님이 뭐라 할지 불안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세요. 댓글 보세요. 민자는 화면을 스크롤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할머니 너무 멋져. 나도 이런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 긍정적인 반응이 가득했다. 영상은 민자가 문제를 푸는 장면뿐 아니라 슈나이더 선생님이 그녀를 조롱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이 놀라며 박수치는 순간까지 모두 담고 있었다. 마치 작은 영화 같았다. 집에 돌아와 딸 수진에게 이 일을 말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영상을 본 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부산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이셨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학생들이 민자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그녀를 찾아왔다. 민자 선생님, 사인해주세요. 저희 학교에도 와주세요. 밀러 교장 선생님이 민자를 불렀다. 민자 씨, 잠시 얘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교장실로 들어가자 불안이 밀려왔다. 혹시 슈나이더 선생님이 문제 삼은 걸까? 하지만 밀러 교장은 밝게 미소 지었다. 민자 씨가 수학 교사였다는 걸 왜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그 교실에서의 일,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민자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교장은 이어 말했다. 우리 학교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민자는 망설였다. 제 독일어 실력으로 가능할까요? 교장은 웃으며 답했다. 지원 학생이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직접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민자는 청소부 일을 하면서 방과 후 수학 선생님이 되었다. 첫 수업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분필을 들자 손이 떨렸다. 독일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다. 하지만 지원이 옆에서 도왔다. 민자가 한국어로 설명하면 지원이 독일어로 통역했다. 수학은 언어야. 민자는 첫 수업에서 말했다. 숫자와 기호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이해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 지원이 통역하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민자는 칠판에 문제를 쓰며 천천히 설명했다. 그녀의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식을 쓰는 손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40년의 경험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점점 집중했다. 질문도 나왔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학생이 물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몸짓과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학생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이제 알겠어요. 첫 수업이 끝나자 몇몇 학생이 다가왔다. 내일도 와주실 건가요? 그 질문에 민자의 가슴이 뭉클했다. 다시 교사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학생 수가 점점 늘었다. 민자 선생님은 복잡한 걸 쉽게 설명해줘. 미적분이 이젠 이해돼. 학생들의 말이 민자에게 큰 힘을 주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안나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때였다. 처음에는 뒤에 앉아 무표정으로 듣던 그녀가 어느 날 손을 들었다. 이 문제 풀어볼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칠판으로 나왔다. 몇 번 막혔지만 민자가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자 끝까지 풀었다. 마지막 답을 쓰고 돌아선 안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교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선생님, 해냈어요. 안나가 외쳤다. 민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교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을 다시 느꼈다. 안나는 점점 더 변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고, 특히 독일어가 서툰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했다. 민자는 안나의 변화를 보며 깨달았다. 닫힌 마음이 열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가능성이 드러난다.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다. 부산에 있는 옛 제자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역시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선생님께 많이 배웠어요. 수십 년 전 가르쳤던 학생들의 소식을 들으며 민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다. 슈나이더 선생님은 여전히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말했다. 유명해졌다고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청소부예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민자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었다. 그들의 열정과 호기심이 그녀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되살렸다. 어느 날 교실을 청소하다가 칠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민자 선생님, 당신은 우리 영웅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낯선 땅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영상이 퍼진 후 학교는 민자에게 정식 제안을 했다. 밀러 교장이 말했다. 민자 씨,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정식으로 수학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물론 급여도 드릴게요. 민자는 놀랐다. 제 독일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교장은 웃었다. 학생들이 이미 민자 씨의 가르침을 원해요. 지원과 다른 학생들이 통역을 도울 거예요. 민자 씨의 독일어도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고민 끝에 민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청소 일을 계속하며 오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첫 정식 수업 날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30명이 넘었다. 민자는 긴장하며 앞으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민자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수학을 공부합시다. 서툰 독일어였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다. 지원이 옆에서 도왔고 민자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사용했던 교수법을 활용했다. 공식을 외우게 하는 대신 개념을 이해하도록 그림을 그리고 실생활 예시를 들었다. 미적분은 변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민자는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며 말했다. 우리 인생도 이 그래프처럼 늘 변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미적분이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추상적인 개념이 갑자기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처음으로 이해돼요. 슈나이더 선생님은 항상 공식만 외우라고 하셨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민자도 변화를 느꼈다.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올랐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그녀 안에 교사 정체성이 깨어났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데이비드라는 학생이 처음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였다. 그는 수학을 정말 어려워했다. 매일 수업에 와서 노력했지만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손을 들었다. 해보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칠판으로 나왔다. 몇 번 막혔지만 민자가 조용히 도와주자 끝까지 풀었다. 마지막 답을 쓰고 돌아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교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선생님, 해냈어요. 데이비드가 외쳤다. 민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교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민자의 독일어도 조금씩 나아졌다. 학생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그들이 민자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었다. 서로 배우는 관계가 만들어졌다. 민자는 수학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가르쳐 주었다. 민자는 수업 방식을 발전시켰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에서 사용했던 학습법을 도입했다. 학생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돕게 하고 실생활 문제를 활용해 수학의 실용성을 보여주었다. 수학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민자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건물의 구조, 음악의 리듬, 자연의 패턴, 모두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죠. 민자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의 모양도 수학적 패턴을 따라요. 학생들은 점점 수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민자가 원했던 바로 그였다.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뿐 아니라 수학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 교실 밖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만나면 수학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는 작은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마치 학교 안에 작은 수학 공동체가 생긴 듯했다. 어느 날 지원이 물었다. 민자 선생님, 한국에서의 수업과 여기 수업은 왜 다른가요? 민자는 잠시 생각했다. 맞다. 달랐다. 한국에서는 더 형식적이고 엄격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가르쳤다. 아마 여기서는 내가 더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서일 거야. 민자는 답했다. 정식 교사가 아니기에 커리큘럼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민자 안에서 새로운 열정이 타올랐다. 한국에서의 교사 생활과는 다른 더 순수하고 자유로운 가르침이었다.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녀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선생님이었다. 산전망 고등학교의 교실은 이제 김민자에게 새로운 집과 같았다. 아침에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고 오후에는 분필을 들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방과 후 수학 수업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학생들은 민자의 교실로 몰려들었다. 민자 선생님은 수학을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라는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민자는 여전히 독일어가 서툴렀지만 이지원과 다른 학생들의 도움으로 수업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데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민자의 삶은 갑작스러운 유명세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이자 선생님이 아닌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 변화는 그녀에게 기쁨과 동시에 부담을 안겼다. 민자의 수업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처음에는 30명이었던 수업이 이제는 10명을 넘었다. 교실이 비좁아지자 밀러 교장은 더 큰 강당을 제공했다. 민자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관심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을 느꼈다. 학생들의 기대가 커질수록 그녀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어느 날 수업 준비를 하다 실수로 잘못된 공식을 썼다. 학생 한 명이 지적하자 민자는 당황했다. 아, 미안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녀는 침착하게 수정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부산에서는 수십 년 경험이 그녀를 지탱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낯선 언어, 다른 문화, 그리고 그녀를 영웅으로 보는 학생들의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기쁘게 하면서도 무겁게 짓눌렀다. 민자의 유명세는 학교 밖으로도 퍼졌다. 지역신문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심지어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민자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학생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은 웃으며 답했다. 엄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민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다. 인터뷰 날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수학은 제 인생의 언어예요. 학생들에게 그 언어를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방송을 통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했다. 하지만 민자는 여전히 청소 일을 놓지 않았다. 복도를 닦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청소도 가르침도 모두 내 일부야.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이 선택은 그녀의 신념을 보여주었다. 모든 일이 가치 있으며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민자의 수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였다. 특히 안나 슈미트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수업의 중심이 되었다. 안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그룹 활동을 이끌었다. 어느 날 안나가 민자에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 자신을 믿게 됐어요.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민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안나,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한 건 그냥 너를 믿어준 것뿐이야. 안나는 민자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제 두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민자는 안나의 변화를 보며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안나의 부모님은 여전히 높은 기대를 강요했다. 어느 날 안나가 수업 후 울며 말했다. 부모님이 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자는 안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점수는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그날 민자는 안나와 긴 대화를 나눴다. 자신의 어린 시절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지.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지원도 민자의 수업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통역뿐 아니라 수업을 조직하고 다른 학생들을 격려했다. 지원은 민자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요.
민자는 감동받았다. 지원아, 너는 이미 훌륭한 선생님이야. 지원의 꿈은 민자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이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은 슈나이더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다. 민자의 유명세가 커지자 슈나이더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그는 민자의 수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민자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도 나름의 자부심이 있겠지.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상처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나이더가 민자를 찾아왔다. 민자는 놀랐다. 그는 교실 문 앞에 서서 어색하게 말했다. 김민자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자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수업에 대해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청소부가 아니,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슈나이더는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요. 학생들이 당신 수업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민자는 놀랐다. 그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저도 선생님을 오해했어요. 민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알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슈나이더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 수업 방식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너무 공식에 얽매였어요. 학생들이 수학을 즐기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자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죠.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대감은 사라졌다. 슈나이더와의 대화는 민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후 슈나이더는 민자의 수업을 조용히 관찰하러 왔다. 그는 메모를 적으며 그녀의 교수법을 배웠다. 민자는 그를 환영했다.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이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슈나이더의 수업이 점점 더 유연해졌고 학생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슈나이더 선생님이 민자 선생님처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다. 민자는 웃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학교 전체에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민자의 역할도 공식적으로 변했다. 밀러 교장은 민자에게 수학 학습 조언자라는 직함을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지만 오후에는 정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민자는 이 새로운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다. 복도를 닦으며 학생들과 농담을 나누고 수업 후에는 그들의 고민을 들었다. 어느 날 안나가 민자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민자는 안나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그 순간 민자는 자신의 여정이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민자의 수업은 이제 학교의 자랑이었다. 다른 학교에서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다. 민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원과 안나의 격려로 받아들였다. 첫 강연 날 그녀는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 앞에 섰다. 긴장했지만 학생들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편해졌다. 수학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찼다. 민자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집에 돌아와 손녀 레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레나가 물었다. 민자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줬어. 레나는 밝게 웃었다. 할머니는 최고야. 그날 밤, 민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부산에서의 삶, 독일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학생들과의 여정.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산전망 고등학교는 그녀의 새로운 고향이었고, 학생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위해 분필을 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산전망 고등학교의 복도는 아침 햇살로 빛났다. 김민자는 익숙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꼼꼼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힘이 있었다. 청소부로서의 일, 수학학습 조언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학생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존재. 이 모든 것이 민자의 삶을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땅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산전망 고등학교는 그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학생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민자는 복도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찾을 줄 몰랐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민자의 존재는 학교와 그 너머로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민자의 방과 후 수학 수업은 이제 학교의 상징이었다. 학생들은 그녀의 교실에서 수학뿐 아니라 인생을 배웠다. 포기하지 마세요. 민자는 자주 말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은 학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특히 안나 슈미트는 민자의 가르침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학생이었다. 한때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수학을 두려워했던 안나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었다. 어느 날 안나가 민자에게 작은 한지 공예품을 선물했다. 선생님,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만든 거예요. 민자는 감동받았다. 안나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의미였다. 안나, 너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달이야. 민자는 따뜻하게 말했다. 안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안나는 이제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을 이끌었고, 특히 이중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주었다. 민자는 안나를 보며 깨달았다.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이지원도 민자의 수업에서 빛났다. 그녀는 민자의 통역을 넘어 수업의 조력자가 되었다. 지원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았다. 어느 날 지원이 민자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수학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자는 눈물이 맺혔다. 지원아, 너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지원의 꿈은 민자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현재의 학생들뿐 아니라 미래의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원은 민자의 교수법을 메모하며 어떻게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지 배웠다.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원이 물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학생들은 숫자가 아니야.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지. 이 대화는 민자에게 그녀의 가르침이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자의 영향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퍼졌다. 산전막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수학 할머니라 부르며 따뜻하게 맞이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수학 워크숍에 민자를 초청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안나와 지원의 격려로 나섰다. 워크숍은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자는 수학의 실생활 활용을 설명하며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수학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이해하는 도구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민자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민자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 몰랐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민자의 유명세는 때로 그녀를 지치게 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영웅으로 보았지만 민자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청소부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변신한 비결이 뭐죠? 민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손을 내밀었죠. 그 대답은 그녀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민자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건 학생들의 미소와 그들의 성장이었다. 집에 돌아와 손녀 레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사람들이 왜 자꾸 할머니를 칭찬해? 레나가 물었다. 민자는 웃으며 답했다.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을 줬기 때문이야. 레나도 누군가를 도우면 알게 될 거야. 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그 말은 민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계속되었다. 슈나이더 선생님은 민자와의 화해 이후 점점 더 열린 마음을 보였다. 그는 민자의 수업에 자주 참관했고 그녀의 교수법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했다. 어느 날 슈나이더가 민자에게 말했다. 김민자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더 나은 교사가 됐어요. 민자는 놀랐다. 선생님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했고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문제를 풀도록 도왔다. 민자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접근법을 가르쳤고 슈나이더는 엄격한 논리를 강조했다. 이 조합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대회 날 산전망 고등학교 팀은 지역대회에서 우승했다. 학생들은 민자와 슈나이더를 끌어안으며 기뻐했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안나가 외쳤다. 민자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와 슈나이더가 함께 웃으며 학생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학교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민자의 이야기는 한국에도 전해졌다. 부산의 옛 제자들이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다. 민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격려로 한국을 방문했다. 부산의 학교 강당에서 옛 제자들과 지역 학생들 앞에 섰다. 저는 평범한 교사였어요. 민자는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었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한 옛 제자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수학자가 됐어요. 민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르침이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민자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그녀는 부산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고향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 하지만 이제 독일도 내 고향이야. 산전망 고등학교로 돌아온 민자는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71세의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새로운 학생, 마리아라는 소녀가 민자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다. 마리아는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 했지만 민자의 수업에 참석하며 다시 꿈을 찾았다. 선생님,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마리아가 말했다. 민자는 그녀를 격려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내가 곁에 있을게. 마리아는 민자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고 간호학교에 진학했다. 민자는 마리아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게요. 민자의 삶은 이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한국과 독일, 청소부와 교사, 나이든 여성과 젊은 학생들. 그녀는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섰다. 어느 날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민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안나와 지원이 무대에 올라 말했다. 민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 것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학생들은 민자에게 한지로 만든 큰 꽃다발을 선물했다. 민자는 무대에 올라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제게 준 선물이 훨씬 커요. 여러분의 미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그 순간 강당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민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다. 복도를 닦으며 학생들과 농담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복도를 청소하다가 칠판에 적힌 글씨를 보았다. 민자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빛이에요. 민자는 미소 지으며 분필을 들어 답을 썼다. 여러분이 제 빛이에요. 그 글씨는 학생들에게 발견되었고 곧 학교 전체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민자의 작은 행동이 다시 한번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집에서 레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독일의 하늘은 부산의 바다만큼 깊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 어땠어? 레나가 물었다. 민자는 웃으며 답했다. 할머니가 학생들과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어.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찾은 의미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민자는 다시 교실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걸레와 분필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는 학생들의 미래를 향한 끝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자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다. 내일도 또 한 걸음 나아가자.